네, 안녕하세요. 제논의 고석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 26년 굉장히 이제 많은 기업들과 실질적인 생성형 AI에 대한 상용화 사례들을 좀 만들어 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26년 이후의 생성형 AI의 기술의 변화, 앞으로의 좀 트렌드가 어떻게 좀 변할지에 대한 전망과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은 여기에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이러한 기술 변화의 트렌드를 한 세 가지로 조금 더 나누어서 좀 살펴보자면요. 앞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POC나 파일럿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프로덕션 단계로 좀 넘어가는 전환율 자체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될 거다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AI에 지출하는 예산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IT 예산에 대한 부분도 기업에서 증가하는 추이에 있지만 AI에 지출하는 예산의 증가 폭은 전반적인 평균적인 IT 예산 증가 폭보다 훨씬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좀 숫자가 의미하는 부분은 단순히 AI에 대한 인크리멘탈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에서 지출하고 있는 IT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AI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러한 좀 변화가 이전까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변화였다면 앞으로는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AI와 얼마나 인티그레이션되고 도구적으로 활용을 하고 기업의 좀 근본적인 경쟁력을 변화시키는데 AI와 얼마나 좀 인티그레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산업 내에서 이제 포지션이 좀 달라질 거라는 전망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러한 변화를 오늘 이제 세미나에서 저희는 제네AI 2.0이라고 좀 정의를 해보려고 하고요. 2025년 이전의 생성형 AI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1.0의 좀 시대였다면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의 좀 변화는 오늘 좀 소개해드릴 2.0과 함께 다양한 좀 변화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위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POC 파일럿을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격적인 밸류 체인에 녹여내는 방식의 본격적인 이제 프로덕션 단계로 좀 넘어가는 부분과 단순히 이제 질의응답에만 머무르거나 어떤 콜 업무를 효율화하거나 이런 부분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핵심적인 은행 같으면 대출에 대한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본업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도입에 대한 영역이 좀 확대되는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도 기존에는 비정형 문서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좀 제한되었다면 정형 데이터를 포괄하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포괄하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이제 업무 시스템 자체도 채팅창이라는 제한된 채널 안에서 좀 이루어졌다면 웹 서비스나 기업의 업무 포탈과 시스템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변화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그런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변화도 같이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과 시장이 이렇게 좀 변할 때 제논에서는 제네AI 2.0 시대에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한 네 가지 측면에서 디멘전을 가지고 각각에 좀 대응하기 위한 기술들과 솔루션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확장입니다. 제네AI 1.0 시대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문서를 기준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임베딩하고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하는 관점에서 데이터를 적재한 다음에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하는 답변의 근거로 활용하는 데이터 활용이 비중이 꽤 컸었는데요. 제네AI 2.0 시대에는 비정형 데이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AI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변화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제네AI 1.0 시대에서는 채팅창을 매개로 채팅창을 인터페이스로 텍스트로 질의하고 텍스트로 답변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의 양상이었다고 한다면 제네AI 2.0 시대에서는 웹이나 앱 또는 기업의 업무 포탈 시스템과 연계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논에서 항상 좀 강조하는 저희가 태스크를 완결하고 행동하는 AI가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계속 좀 제네AI 1.0 시대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종의 소프트웨어를 제어하고 컴퓨터와 브라우저를 제어해서 궁극적인 업무를 좀 완결하고 자동화하는 액셔너블 AI의 본격적인 확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이제 한국에서 특히나 주목받는 주제 영역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인데요. 디지털이나 소프트웨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물리 세계로까지 AI, 생성형 AI 영역이 좀 확대되는 피지컬 AI의 본격적인 확장이 예상되는 시기가 2026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노트 스피치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AI의 어떤 25년과 26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좀 제네AI 2.0 시대를 좀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좀 소개해드렸던 부분들을 크게 한 4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측면에서 비정형 문서에만 제한되지 않고 저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통합하고 AI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부분, 채팅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기업의 업무 포털들과 관여하는 웹 서비스들을 생성하고 업무의 효율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단순히 질의응답에 머무르고 단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종의 소프트웨어를 제어하고 태스크를 완결할 수 있는 액셔너블한 AI를 구동하는 부분들,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에만 머무르지 않고 물리세계로 확대해서 저희가 AI가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행동을 도와주는 범위를 좀 확대하는 부분으로 젠AI 2.0 시대를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노S 2.0 발표를 맡게 된 제논의 AI 서치 그룹 백영상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고석대 대표님께서 제너레이티브 2.0 시대는 AI가 보조도구를 넘어서 핵심 인프라가 되는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노S 2.0가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아는 이제 챗 어플리케이션, 챗봇 어플리케이션의 구축이 이제 한정돼 있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제노S 2.0에서는 이제 채팅창에서 묻고 답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대화를 넘어서 자연어로 실제 동작하는 업무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하는 단계로 진화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전망이자 비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젠 D에 대한 설명입니다. 데이터를 에이전트의 도구로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지금까지 보통 데이터 플랫폼은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이 실제 기업의 데이터를 보기 쉽게 활용해서 사용해보기 쉽고 분석해보기 쉽게 하는 데에 포커스가 있었는데 젠디는 데이터를 에이전트가 바로 꺼내 쓰는 도구로 만들어서 건넨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이 이제 젠 빌더입니다.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요청하는 케이스, 예를 들어서 재고 관리 화면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젠 빌더가 프론트에서의 리액트, 그 다음에 백엔드에서의 이제 패스트 API,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의 PostgreSQL 형태로 풀스택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별 바닥에 K8s를 깔고 있는 샌드박스에서 바로 실행되게끔 코드가 생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젠 포탈입니다. 설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 포탈입니다. 기존의 제노S 1.0 케이스에는 저희가 제노스를 설치하면 그 다음부터 요구사항을 받아서 챗 어플리케이션을 사이트의 AI 엔지니어들이 개발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 시대에 가면 이제 설치하면 빈 형태의 플랫폼이 아니라 채팅, 리서치, 번역, 슬라이드, 회의록 같은 기본 에이전트가 번들드 되어 있는 상태로 설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직원은 기본적으로 설치 4주 안에 이 한 화면에서 설치와 동시에 모든 에이전트를 찾고 실행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또한 젠빌더 앞서 말씀드렸던 젠빌더를 통해서 다양한 앱들이 여기에 추가되는 형태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 에이전트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실행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원 에이전트는 다릅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요약하고 API 없는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ERP에 접속해서 아까 출장 기록을 집어넣는다든지 내용을 회의실을 예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예외와 UI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제로 보셨던 것처럼 대표 자동화 업무로는 메일의 수발신이라든지 이제 법인카드 처리라든지 근태 관리, 문서 접수, 회의실 예약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제논이 B2C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더 많은 사용자의 경험이 더 나은 기업 AI 솔루션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저희가 아래 순환 루프를 보시면 첫 번째 스텝에서 기업 현장에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기업의 요구사항과 또 에이전트 개발 경험을 축적해 왔고요. 그 경험을 토대로 저희 제나와 원 에이전트의 그 기술을 구현을 해서 개인 사용자에게 그 경험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에서는 겪을 수 없는 다양한 실제 업무에서
일상 속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AI를 사용하는지 저희가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경험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 노하우들을 솔루션에 탑재해서 다시 기업 고객에게 돌려주는 그런 순환 루프를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제품이 이제 제나인데요. 제나는 저희 오른쪽 대표 기능에서 보시는 것처럼 채팅이라던가 리서치하는 거, 그리고 슬라이드 PPT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거, 아니면 문서를 번역하는 거,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의 업무 포털로 모아서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선정하고 이거를 다른 에이전트에 이어서 계속해서 활용해서 업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좀 핵심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저희 제품 철학을 제일 잘 보여드리는 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신사업팀의 어떤 PM이 킥오프 회의를 하고 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영문 제안서를 작성해서 해외에 발송한다고 치면은 예전에는 회의록 정리부터 리서치를 하고 리서치한 걸 문서화하고 시각화 자료를 또 수집하고 슬라이드를 만들고 번역하는 이것들을 각각의 다른 잘하는 어떤 AI 제품들에 가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수행했었는데요. 제나에서는 이러한 회의록 작성부터 이제 문서 번역까지 전체 파이프라인을 도움을 주는 것을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이 원에이전트고, 원에이전트는 앞서서 계속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원에이전트는 이제 컴퓨터를 직접 제어해서 업무를 완결하는 그런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원링크라는 기능입니다. 이제 원링크는 개인의 그 핸드폰으로 원에이전트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사무실 PC와 모바일 폰을 페어링 해가지고 모바일 폰으로 사무실 PC에 설치된 원에이전트를 제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오늘 주간 회의 자료 취합해서 내 폴더에 저장해줘 라고만 지시를 하면은 내 사무실에 있는 PC가 알아서 작업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에이전트가 단순히 자료 정리 같은 거에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메일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구글 캘린더를 조회해서 빈 시간을 탐색해서 회의 시간을 잡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제나에서 만든 제안서를 이제 회의 리뷰하는 그런 리뷰 요청이 왔을 때 그 이메일을 원래는 사람이 수기로 확인하고 대표님이라던가 주요 참석자들의 일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거를 등록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동한 택시에서 원에이전트와 원링크를 활용해서 이 회의 시간을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논의 명대우입니다. 제논이 피지컬 AI를 하는 게 급작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받아들이는 분들에게는요. 근데 제논은 새로운 AI 기술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현장으로 가져가서 상용화에 시도하고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성공했던 회사입니다. 이제 이런 제논이 젠피와 함께 이제 그 스크린을 바깥으로 나와서 물리 세계에서 AI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논이 바라보고 있는 피지컬 AI는 로봇 한 대가 한 가지 일만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로봇이 어디에서나 그리고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서는 돌봄을 할 수도 있고, 공장에서는 제조 라인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발전소에서는 위험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을 거고, 아파트에서는 가사를 도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종류의 디바이스들이 다양한 업무를 하는 게 저희가 준비하는 피지컬 AI고, 첫 번째 사례로는 이제 돌봄이 저희의 첫 현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피지컬 AI 옵스를 얘기할 때는 그거를 한번 저희가 왜 피지컬 AI 옵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35년도에는 1300만 대의 휴머노이드가 저희 곳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거다라는 이제 전망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 기종이나 여러 대의 그리고 여러 도메인의 현장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도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단일 상호 운영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휴머노이드를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해보니까
하나의 행동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을 모아야 되고 또 다른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델들이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병목은 저희는 이제 모델이 아니라 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곧 코드라고 보고 있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저희의 피지컬 AI 옵스는 그 부분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